안녕하세요. 잘하는 공부, 잘 나가는 공부방 잘공입니다. 여러분들 공부방이나 교습소, 학원에 혹시 이런 아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. 아이가 문제를 풀긴 풀었는데 이 정도는 알 것 같은 아이가 문제를 틀려온 거예요. 이랬을 때 제가 아이한테 물어보죠. 이거 왜 틀렸어? 네가 틀릴 정도의 어려운 난이도도 아닌데 이거 왜 틀렸을까? 라고 물어봤을 때 아이의 하는 말이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. 저 이거 안 배웠는데요?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래? 이거 안 배웠어? 나는 분명히 이거 가르쳐주고 지금까지도 몇 달 동안 지금 연습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걸 안 배웠다고? 문제 속에 있는 문장이 긍정문이었는데 긍정문을 부정문으로 바꿔오는 거예요. 너 이거 문장 바꾸기 연습을 계속 했었잖아. 이 긍정문을 부정문으로 바꿔봐 라고 얘기를 했더니 아이가 거침없이 부정문으로 바꿔오는 거예요. 아니, 이 문제를 부정문으로 거침없이 바꿔온 아이가 이 문제를 못 풀었다는 게 말이 돼? 한번 우리 문제를 같이 읽어볼까? 라고 이제 잘공이와 함께 그 문제 속에 있는 문제를 읽어봤습니다. 문제가 뭐였냐면 지문 속에 있는 문장을 제시한 문장으로 바꾸시오 라고 나왔습니다. 그래 놓고 옆에다 딱 부정문 써진 거예요. 이거 금방 바꾼 거 아니야? 했더니 그 말이 그 말이에요?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이 잘공이한테 물어본 거예요. 잘공아, 너 혹시 제시라는 말이 몰라서 문제를 못 풀었어? 라고 얘기했더니 맞다는 거예요. 문장을 제시한 문장으로 바꾸시오 했을 때 이 제시라는 단어를 몰라서 문제를 못 푼 거예요. 우리가 계속 긍정문을 부정문으로 바꾸고 부정문을 의문문으로 바꾸고 의문문을 진행형으로 바꾸는 걸 몇 달 동안에 연습을 해왔기 때문에 이 문제를 못 풀 리가 없거든요. 그런데 이거를 부정문으로 바꿔와 하는데 문제를 푸는데 그 지문을 읽고 문장을 못 푼다는 건 문제가 제시하는 단어의 뜻을 모른 거죠. 그래서 이 아이는 그 문제를 과감하게 다 틀렸더라고요. 요즘 들수록 이런 학생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. 영어가 문제가 아니라 국어가 참 문제라는 생각이 영어 선생님이지만 많이 들어요. 아이들에게 이렇게 공부를 가르치면서 문제 풀기를 시키면 문제를 읽지 않고 아이들이 문제만 푸는 거예요. 문제에서 제시한 게 분명히 있었을 테고 그 속에 중요한 키워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문제를 풀 때 문제를 읽지 않고 감으로 그냥 문제를 풀더라고요. 참 이런 아이들이 더러더러 많이 늘어가고 있는 실태거든요, 요즘에. 여러분들이 운영하고 계시는 공부방, 교습소, 학원에 있는 아이가 그 정도의 어느 정도의 능력이 됨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문제는 척척 잘 푸는데 쉬운 문제를 잘 못 풀어가는 아이들도 있고, 이 정도는 내가 풀 수 있게끔 가르쳤는데 이걸 왜 못 풀었을까 가만히 지켜보고 아이들이랑 대화를 하다 보면 문제를 읽지 않고 문제를 푸는 아이들이 많고요. 지문이 요구하는 그 단어, 제시하는 그 어휘를 한국말로 제시한 그 어휘, 그 단어의 뜻을 몰라서 문제를 못 푸는 아이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. 정말 이럴 때는 영어가 문제가 아니고 국어가 문제다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듭니다. 제가 영어 공부방을 하지 않았다면 전 아이들에게 국어를 가르쳤을 것 같아요. 정말 국어가 안 돼서 영어가 안 되는 애들이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. 지금 시대는 많은 정보화 시대고 정보가 널려 있는 시대고 정보를 쉽게 내가 얻을 수 있는 시대고 SNS가 발달되고 2차원, 3차원 시대를 벗어나서 4차원 시대로 가는 이 시점에서 어휘가 딸려서 대화가 안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. 내가 영어로 아이한테 질문을 한 것도 아니고 아이와 대화를 하는데도 그 대화를 못 알아들어서 하는 애들이 늘어나고 있어요. 그러면 이 아이들은 내가 말하는 거 못 알아듣겠어? 라고 물어보면 하고 얘기를 하거든요. 그럼 내가 말한 걸 다시 쉽게 다시 풀어서 얘기를 하면 그래도 라고 얘기하는 애들이 간혹 있습니다. 그런데 이런 아이들을 내가 실전에서 이거 이렇게 해? 그러면 해요. 그 다음에 이거 해? 하면 해요. 그럼 이거 해? 하면 해요. 그런데 2하고 2하고 3하고 해가지고 와? 그럼
그 말뜻을 못 알아들어가지고 하는 애들이 의외로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. 아, 이런 현상 왜 일어나지? 요즘 아이들 많은 정보화 시대고 얼마든지 내가 학습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너무 SNS나 이 핸드폰에 노출이 되다 보니까 사고하는 인지가 안 돼 있어가지고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지 내 귀로 들었으나 이해를 못하는 거죠. 이런 아이들이 점차 늘어서 제가 좀 당황했습니다. 하물며 국어로 말하는데도 국어말을 못 알아듣는다는 거죠. 영어가 문제가 아니죠? 국어죠? 제가 오늘 아침에도 세미나를 들었거든요. 토요일, 일요일, 월요일, 화요일 이렇게 4일 연속을 제가 계속 세미나를 듣고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세미나를 들으면서 제가 계속 드는 생각이 아, 영어가 문제가 아니구나. 아, 국어가 문제다. 영어 독서가 문제가 아니라 한글 국어 독서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이 국어 독서를 무조건 책 읽기로 하는 게 아니라 글을 읽고 글을 요약한 내용과 내 생각과 내 주장을 합한 이런 통합본의 한글 독서가 절실하게 필요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제가 한참 저희 큰 아들을 키울 때도 디베이트가 참 성행했었거든요. 영어로 디베이트를 알아보려고 했는데 우리 동네는커녕 우리 지역구에는 영어 디베이트가 없더라고요. 광주에서 딱 한 군데 그 영어 디베이트가 있었는데 제가 우리 아이 영어 디베이트를 하고 싶다고 우리 아이를 거기까지 제가 픽업할 자신이 없어서 디베이트를 제가 영어로 안 시키고 한글 디베이트를 시켰거든요. 그런데 그것도 역시 우리 동네에서가 아니고 우리 지역에 딱 한 군데만 한글 디베이트를 했었거든요. 그런데 제가 큰아이를 이렇게 키우면서 아, 그래도 내가 교육한 것 중에 제법 잘했다라는 게 한글로 디베이트 시킨 거였거든요. 그래서 그걸 시킨 게 아이가 크는 과정에서 아이가 고등학교 가고 아이가 입시를 준비하고 아이가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 면접을 준비할 때 참 많이 유용하게 사용했던 게 디베이트였거든요. 그때 그 디베이트는 책을 읽고 한 디베이트가 아니라 요즘 사회에서 이슈가 되는 그 사건에 대한 디베이트를 했었거든요. 그래서 제가 요즘 세미나를 들으면서 계속 드는 생각이 아, 영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국어가 중요하다. 한글 공부를 참 이렇게 시키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제가 이런 세미나를 들으면서 느낀 건 영어도 중요하지만 일단 영어가 되기 전에 국어를 어떻게 아이들에게 문해력을 키워줄 수 있을까 고민해서 아이들 그 해결점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고 이게 나의 숙제로 남은 것 같습니다. 오늘 고민을 좀 많이 해봐야 될 것 같고 영상 세미나를 많이 들으면서 이런저런 저희 공부방에 있는 아이들과 대입해 가면서 고민을 참 많이 했거든요. 공부방, 교습소, 학원에 혹시 문제를 이렇게 틀린 아이들 잘 주시해서 살펴본다면 그 속에 해결점이 있고 그 속에 답이 있거든요. 오늘 또 아이들과 수업하시면서 아이들을 잘 주시하시고 관찰하시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부족한 점은 무엇이 있나?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보완해 줘야 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? 우리 아이들에게 문해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통해서 아이들을 성장시킬 수 있을까? 고민하고 그 해결점을 찾아서 아이들과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화이팅 외치면서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또 화이팅!